별 탐사를 좀 해줘야 됩니다. 어제 좀 제가 보기에 해묵은 이슈 같은데 김만배 관련된 증언 관련된 내용들을 더 탐사에서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방송에서 말한 게 있는데 그 내용은 팩트는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잘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두 가지의 시사점만 짚어드리고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일단 김만배가 이 모든 사안의 중심인 건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을 뇌물죄로 엮기 위해서는 돈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 나온 돈이 전부 김만배한테서 나온 거예요. 즉 남욱이나 정영학이 어렵게 끓여모은 돈들은 유동규가 다 써버렸기 때문에 전달된 걸 이어갈 수가 없고 모든 돈을 다 쥐고 흔들었다. 김만배가 줬어야만 이게 어떤 형태로든지 돈이 간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김만배는 이재명하고 엮일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거야, 그 당시에. 무슨 얘기냐면, 애초에 이 사업을 시작했던 남욱과 정영학은 유동규한테 속아가지고, 유동규가 지금 있는 성남시나 개발공단이나 앞으로 있는 사업들을 좌지우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거기다가 돈을 줬어요. 근데 유동규는 완벽한 사기꾼이었습니다. 만난 적도 없고 뭔가 말하자면 이쪽 남욱 팀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실제 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얻어낸 거 형님 칭호뿐인 건데 그래도 대장동은 성공을 했단 말이죠. 그럼 무슨 얘기냐? 대장동은 성남시와 성남시 의회나 성남개발공사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김만배가 끌어들인 자본과 김만배가 운영한 인맥에 의해서 운영이 됐기 때문에 김만배가 이재명과 돈 거래를 했다라는 게 나오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수원지도 없고 하수구도 없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김만배한테 먼저 요구한 거는 일단 남욱이나 정영학이는 이제 불려드렸는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버린 상황이니까 일단 정진상이라도 이제 엮고 싶었던 거야, 김웅이라도. 그래서 우리 너희랑 의형제를 맺었다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처음에 부탁을 합니다. 근데 김만배가 그래요. 나 이육씨가 무슨 의형제가 어딨냐고. 50 넘은 사람은. 나 그런 거 맺는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거절을 해요. 근데 검찰에 가갖고는 의형제를 맺기로 했다. 의형제처럼 지냈다. 라고 증언을 한 게 1차적으로 뽀록이 난 거죠. 두 번째로 실제로 김만배는 아예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청와대나 하나은행이나 우리은행이나 검사들이나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을 직접 접촉할 수 있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 누구 하나 이재명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당시 성남시장 입장에서는 김만배가 끌어들인 인맥들하고 연결되거나 연결할 고리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남시 의견은 배제해버리고 지 맘대로 한 거죠. 그래서 애초에 얘네들이 생각했던 호반건설이라든지 몇몇 초창기 때 협업을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다 빠져나가 버린 거고 그것 때문에 불러 들여온 김만배가 전체 지분의 60% 이상을 독식을 한 거예요. 근데 김만배는 이 상황에서 검찰이 요구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400억 이상을 이재명한테 줬다 내지는 주기로 했다라는 발언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그 400억을 제공했다고 하는 순간 자기가 걷어들인 5천억 넘는 수익들 자체가 다 범죄 수익이 돼버리거든요. 5천억을 줄 테니까 고발을 해달라라고 그 이상을 얘기하지 않는 이상 김만배가 이 얘기를 들어줄 리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안은 끝난 거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김만배와 이재명의 연결고리를 엮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남욱이랑 정영학이랑 유동규랑 그 이외인 정진상과 김웅을 엮어갖고 짜고 짰는데 이재명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이른바 연결고리들까지, 측근들까지 하나도 김만배랑 만났다든지 술을 먹었다든지 돈을 받았다든지 라고 하는 연결고리를 못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김만배는 당당한 겁니다. 김만배는 오히려 검찰한테 분노하고 있어요. 그렇죠. 벌건으로 계속해서 나를 엮는다. 괴롭히는 거지 뭐. 괴롭히게 하는 거예요. 이재명을 건드려줘. 이재명을 어떻게든 엮어줘. 라고 하는데 이미 김만배 뒷배는, 그리고 김만배 동업자는 박영수 아닙니까? 그렇죠. 박영수는 지금 있는 그 한동훈이 밑에서 특명받아서 지금 이거 꾸미고 있는 검사 애들이 넘볼 수 있는 레벨이 아니에요. 엄희준 검사가 넘볼 수 있는 레벨이 아닌 거죠. 이게 조상님이야, 사실은 검찰 안에서. 이 안에서 무리하게 박영수를 엮으려고 하면 어미준 자체가 그냥 법조 인생 끝나요. 변호사도 개업 못해, 얘는. 밑보이면은. 그래서 이 사안은 쉽게 말해서 대장동에 있는 수익 부분에 대한 거는 절대 건들 수 없는 철옹성입니다. 이건 김만배와 박영수의 합법적인 수익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그러면 돈이 없는데, 그리고 전달된 적이 없는데 뭘로 배임이나 뇌물로 이재명을 엮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처음에 남욱이 진술을 바꿀 당시에 저희가 처음에 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남욱이 분명 위례 쪽에서 사실 돈 많이 벌었는데 자기 와이프랑 같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너 그러면 자꾸 그러면 너 위례도 확 뺏어버릴 거야 라고 협박했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가 어제 나왔죠. 결과적으로 대장동 사건이 이제 끝났다.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시간 끌겠지. 지금 이제 쌍방울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북 관련된 사업뿐만 아니라 이렇게 쌍방울이 앞장을 서가지고 국내 대기업들이 북한하고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협조 역할을 했다라고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분당 경찰서장을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네. 당시 분당 경찰서장이 경찰서를 퇴임하고 대기업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 대기업으로 가는 과정 중에 분당 경찰서장이니까 이재명하고 분명히 관계가 있을 거고. 왜? 그냥 분당이니까. 그래서 그럼 뭐야 그게? 분당에 살던 사람들은 다 이재명을. 그렇지. 분당에 있는 사람들 중에 혹시 대기업에 취업했거나 갑자기 돈을 번 사람은 이재명 덕분에 번 게 되는 거지. 예, 너 성남에서 고등학교 너 이재명한테 너 혜택 받았대. 이거 농담처럼 들리시는데 일주일 안에 이 얘기 나옵니다. 지금 쌍방울하고 관련 있는 뭐 대기업, 뭐 KH건설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대기업들이 KH네? 예. KH건설이 건희건설? 네, 건희건설이 쌍방울하고 같이 일을 했는데 여기에 분당 경찰서장이 이제 이 간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인사청탁 과정 중에 이재명이 연루됐다라고 하는 기사가 조만간 뜰 겁니다. S채님 분당에 살아서 저희한테 죄송할 거 없고 괜찮아요. S채님은 일찍 조심하셔야 했으면 돼요. 괜찮아. 아니야, 조심하셔야 돼요. 검사한테 엮일 수 있어요. 왜 분당에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쌍방울과 관련해서 인사청탁건으로 엮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내부자 제보를 제가 살짝 들었습니다. 주간조선에 작년 12월 23일 기사가 있네. 네. 어머, 타로테님 너무하네. 자수하래요. 성남에 사시는 분들 다 자수하시랍니다. 저 자수하러 왔습니다. KH건설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 성남 시민이라서 자수하러 왔습니다. 뭐 하이어트 호텔에 인수를 했거든요. 근데 인수가 진짜 웃겨요. 건물 자체 영업권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네. 주차장만 삽니다. 그래서 주차장에다가 거기 남은 부지에다가 이게 남산 앞이잖아요. 거기다 아파트 단지를 짓겠다는 거야. 어머. 그럼 얼마나 위치는 좋은 거예요. 근데 뒤에 호텔이 있는데 앞에다가 아파트를 짓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업을 KH가 한다는 거죠. 그 사업을 하는데 분당 경찰서장이 저기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약간 설명드린 KH하고 그 다음에 삼부토건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하는 것처럼 이 모든 그림 안에는 일단 어떤 형태로든지 대통령실이 연결돼 갖고 있는데 요걸 빌미로 해갖고 또 다시 건을 만든다고 합니다. 네. 진짜 어이가 없네. 야. 그러니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엮는 게 얘네들 기술인 거죠.